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 박물관 온라인 교육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도시의 인문학, 도시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다양한 관점으로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강명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도시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한 두세 번 큰 변화가 있었고, 이제 오늘날의 도시는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제 도시가 원래 이제 왜 생겼느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 처음에 하자면, 사람은 서로 협력을 할수록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은데, 설명을 굳이 좀 드리자면,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두 분이 협력을 한다. 그래서 한 분은 예를 들어 옷을 잘 만드시고, 다른 한 분은 뭐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할 때, 뭐 둘 다 필요하잖아요. 의식주 중에 옷도 필요하고 뭐 음식도 필요한데,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좀 특화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뭐 양질일 수도 있고 뭐 다량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서로 나누게 되면 더 많은 또는 더 질 좋은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풍요로워지고, 또 그런 교감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제 그런 기제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거고요. 아담 스미스라고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그 사람이 국부론에 쓴 얘기에도 개는 다른 개와 뼈다귀를 교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보면 개가 내 뼈다귀하고 네 뼈다귀랑 뭐 이러저러니까 바꾸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사람이 하는 고도의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서 사람이 모여 산다고 하는 게 그 뭐 자석에 쇳덩이가 이렇게 모이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서로가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 그 모여서 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사회적 특성인데, 이게 서로 믿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옷을 한다 또는 음식을 한다고 했을 때 질 좋은 괜찮은 옷을 제공하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이걸 줬지만 저기서 뭔가 별로 안 좋은 옷을 줄 거라든지 뭐 좀 이상한 걸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교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 큰 의미의 어떤 풍요와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믿게끔 만드는 기제 자체가 이제 도시가 하는 또 역할 중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이제 내재화된 게 우리가 아는 이제 양심 같은 거, 죄책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더불어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서, 그러니까 도시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도시라고 보통 이제 칭하는 게, 물론 학자마다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이제 테페라고 하는 이제 사례를 많이 꼽는데, 이게 왜냐면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큰 이제 그 돌덩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큰 거는 이제 수십 톤에 달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물론 농경사회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 때도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큰 뭐 동물도 잡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태페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런 뭐 종교, 어떤 특정 종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신뢰를 그러니까 쌓아가는, 발전시켜가는 기제였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중심지다.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살고, 거기에서 뭐 물물도 교환하고 생각도 교환하고 의견도 교환하는 그런 중심지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옛날 도시의 이제 가장 전형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고대 아테네 도시고, 이제 이런 이제 그림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도시적인 관점에서 아테네를 보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랑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기존에 많이 보신 분들은 저 이제 그림의 가운데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사실은 저걸 이제 나중에 이제 생기는 거고, 이 도시 자체가 번성하는 그것의 핵심은 저 밑에 가운데 있는 빈 공간 아고라에 있습니다. 아고라.
가보시면 아고라는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원래가 비어있으니까.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파르테논 같은 거대한 게 있으니까 눈에 잘 띄지만 여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뭘 상상하냐?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 상호작용을 상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에 있는 아고라라는 게 물리적으로는 비어있다라고 상상하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가장 사람들로 꽉 찬 도시예요.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활발한 기운과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아고라입니다. 저기에서 그런 경제적인 부도 쌓고 사람들 간의 교류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민주적으로 결정도 하는 그곳이 바로 이제 아고라라는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고대랑 중세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지배계급화 되면서 이 그림의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성. 영주나 왕이 사는 곳이고 주변에 있는 영토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이라서 보시면 이 사진에 이제 가운데가 있는 게 성인데 특징이 보면 언덕 위에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운데에 굉장히 큰 이제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배자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제 걱정하는 거는 저 시대 이제 영주들이 하나는 외적이 와가지고 내 뭐 어떤 재산을 뺏어갈까봐. 두 번째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전복될까봐.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을 이제 띠게 되는 게 이제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상하고 좀 겹쳐서 같이 봐야 돼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왕부터 이제 농노까지 그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지만 사실 인구 구성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아래에 있는 농노가 한 90%고 위에가 한 10% 되는데 저 시대에 사람들이 믿고 살았던 거는 사실은 저기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뭐 집을 짓는 사람, 무슨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농노들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라고 믿었냐면 그거는 다 영주 거고 그리고 그 영주님이 나한테 음식을 줘서 먹고 살고 그분이 나한테 집을 줘서 내가 거기에 살 수 있는 거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살라. 이런 식으로 믿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이 성읍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에요. 이름도 성이잖아요, 성. 그래서 옛날 지도를 대부분 보시면 성읍은 성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게 관아가 있습니다. 저 사또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간은 아니고 지배자의 거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시랑은 사실은 크게 다릅니다. 뭐 한양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 이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1800년대쯤에서 이제 다산 정혜용 선생님이 제시한 이상도시안을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런 모습이겠다라고 이제 다시 재해석한 그림인데 보시면 성의 가운데 왕궁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소위 말해 귀족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한 10%의 지배계급이 성 안에 사는 거고 90% 바깥 사람은 밖에서 이제 보통 사람 사는 거. 이런 걸 이상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도시가 저절로 이상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저런 어떤 신분제 사회, 공고화된 사회가 안정적이다, 뭐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는 발전 과정에서 맞지 않는 모습이고 이런 아이디어는 뭐 동서양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전 과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동원과 서양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생각했던 거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아름다움과 가운데에 이제 왕이나 이제 영주가 사는 거점, 성이 있죠, 성이. 이제 이런 점이 이제 소위 말해 이상도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도시랑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12세기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고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도시라고 하는 시티라고 부르고 그전 거는 캐슬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래서 이름이 다릅니다. 용어가 달라요. 우리도 사실은 옛날 건 성읍이고 오늘은 도시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나오는 그 문장은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루소라는 분이 이제 쓰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도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은 타운을 도시로 혼동하고 타운의 사람들을 시민으로 혼동한다. 타운은 건축물로 구성될 수 있지만 도시는 시민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도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까 보였던 이제 프라 사진에서 강의 왼쪽에 있던 게 성, 언덕 위에 있는 거였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노란색 지역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생한 얘기를 잠깐 하나 더 하면 저기 가운데 이제 석조다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목조다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홍수 오면 쓸려 내려가거나 부서지거나 그래서 없는데 돌로 만든 다리가 처음으로 생기면서 1년 12달 왕래가 되게 좋아지죠. 이제 저러면 교통 요충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거점이 돼요. 즉 이제 시장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서 저 노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에 저항을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 공간, 저 노란색 공간이죠. 거기서는 영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만의 그 제도와 규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겠다. 우리가 자치를 하겠다.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하겠다라고 해서 얻어내는 공간입니다. 획득한, 그러니까 쟁취를 한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 구간을 좀 이제 다시 아까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면 오른쪽이 이제 도시인데 가운데에 보인 성하고 물리적으로도 가장 큰 차이가 나오는 첫 번째가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여서 뭐 물건도 고려해야 되고 생각도 교환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개인적으로 사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공공간이라는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저기에 시청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는 시민들이 자기들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 뭐 시청 이런 것들이 왼쪽에 있는 궁이나 이런 거 캐슬처럼 크지가 않아요. 클 수가 없죠. 시민들한테 돈 걷어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자체가 다르고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성읍이 커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포인트예요. 아까 같은 그런 도시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지금 실제로 점으로 표시됐는데 여러 군데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프라하를 예를 들었지만 뭐 우리가 아는 뭐 쾰른이든 어니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 그런 인식, 그다음에 민주적이라는 자신들이 대표를 뽑고 자신들의 룰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저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급속히 확산이 되고 그게 이제 오늘날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통의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발전하게 된. 그래서 도시가 문명의 횃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기서 싹 틔운 어떤 씨앗이죠. 그 생각들, 자유롭다라는 거, 평등하다는 거,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역으로 퍼지게 만드는 그런 문명의 횃불의 역할을 한, 그것이 이제 도시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란 무엇인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개념과 어떤 발전의 어떤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 공간에서의 어떤 삶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의 시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많은 정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가 우리한테 이로운지 아니면 이롭지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절로 이롭지는 않고요. 잘 만들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도시의 인문학 1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